안녕하세요. 저는 나비문고라는 사회적 기업과 울산 사회적 경제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로 활동하는 이영도입니다. 저는 1962년 대한철광이라는 회사에 있던 강원도 양양에 있는 광산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는 직장을 찾아 울산으로 오셨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던 저는 전학하는 게 싫어서 홀로 양양에 남아 자취 하숙을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초까지 다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봄 학업을 중단하고 상경하여 군 입대 전까지는 서울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학 진학을 해보려고 친구와 함께 낮에는 세차와 구두 닦기를 하고 저녁에는 고된 몸을 이끌고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영등포 양평동 철공소 노동자로 일을 했고 쫄면집 종업원으로 또 술집 웨이터로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군입대를 하면서 부모님께서 이사해서 살고 계신 이곳 울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역을 하자마자 저는 학업에 대한 욕심으로 서점에 취업하여 2년 남짓 점원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85년에는 서점에서 일하는 동안 모아두었던 책으로 울산대 후문에서 북카페 이가 빠진 동그라미를 개업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즈음 울산 성당 앞 전봇대에 붙어있던 회원 모집 포스터를 보고 그룰이라는 독서회에 가입하는 것을 계기로 저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1986년 북카페를 폐업하고 장생포에 있던 남양사라는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1987년 독서회 회원들과 함께 밤마다 두근반 세근반 하는 마음으로 독재타도 호언철폐라는 슬로건이 적힌 유인물을 경찰들 몰래 배포하곤 했습니다. 저 또한 동료들과 함께 울산에서도 힘차게 전개되었던 6월 민주항쟁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업장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가 일하던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의논해서 열악한 노동 조건과 노조 활동을 목적으로 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노조 설립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파업 중 후배로부터 도움 줄 사람을 소개받아 이 사람의 도움으로 제가 일했던 남양사라는 회사에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그 당시 독서회 후배의 소개로 당시 울산노동상담소 간사로 활동하던 노키 교육관과 함께 일하던 김명숙 씨를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고 지금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88년 봄 남양사를 퇴사하고 현대 종합목재산업이 운영하는 사내 직업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직업훈련소에서 가구 도장을 배워 이때부터는 가구 도장공으로 일을 하면서 노조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더 열심히 노조 활동을 하는 것, 그것만이 저는 물론이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탄압에 맞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20년이 넘도록 단 한 번 한눈 팔지 않고 노동자 활동에 일로 매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노동자와 활동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대 종합목재산업에서 2번에 걸쳐 위원장을 했고 수년간 노조 상급단체 간부로 활동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4번이나 해고되고 5번이나 구속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그 인연을 통해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노동운동은 저에게 사람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노동운동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 갖게 된 깊은 열등감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 삶에 대하여도 많은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노동운동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잦은 해고와 구속으로 이어졌던 저의 노동운동은 제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은 제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마음속에 큰 빚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쉬 돌아올 수 없는 막내 아들인 저를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 기다리셨던 부모님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저는 200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된 현대중공업 소각장 굴뚝농성을 이유로 마지막 옥살이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짧은 진보정당 활동 경험을 살려 직업 정치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고 낙선했습니다. 정당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싶었지만 선출직 공직을 목표로 활동하는 것이 제 몸과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접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없었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명도 높은 전직 노조 상급단체 간부라는 이력을 가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도 매우 제한적이었고 특별한 직업 능력이 없어 마땅히 취업할 곳을 쉬이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렵게 취업을 해도 최저임금 처우에 노동 강도 또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력이 드러나면 계속 근무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 것은 그러한 직업 활동을 통해 무슨 보람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찮게 후배의 제안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팀을 형성하여 2016년 시행되었던 그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오늘날 나비문고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시선으로 보면 전태일은 훌륭한 노동운동가이며 사회혁신가입니다. 또 사회적 기업가의 시선으로 보면 전태일이라는 인물은 사회적 경제를 설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전했던 인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비문고는 저의 일자리가 필요해서 또 전태일이 도전했던 과제, 즉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탄생한 기업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두 사람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같은 꿈과 의지를 공유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죠. 함께 꾸는 꿈만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불러오는 핵심 원인은 꿈과 가치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걸까? 저로서는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항상적인 고민입니다. 저마다 사람은 다른 역사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이 품고 있어야 할 가치와 지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연대하고 협동하게 할 것인가가 늘 저의 큰 고민입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진정성을 가지고 더 많이 소통하고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견지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침을 주는 뜻깊은 만남을
여러분 많이 만드시고 그 관계를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전태일의 정신을 기리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책이나 영화로 전태일이라는 인물의 정신과 삶을 만나시고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가를 만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